그 부채가 도대체 얼마일까? 23조입니다. 부채가 23조야. 야, 이거 내가 한강을 가야 되나? 이걸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리스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리스로 차 사실 때 2번, 3번 고민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의 모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 100년 된 허츠가 망했습니다. 네, 아마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허츠라는 회사 아시겠죠? 허츠 렌터카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뭐 그런 정도의 회사? 그거 아니죠. 사실 이건 렌터카의 역사를 처음 만든 회사예요. 이 뭐 해외 기사들 보면요, 1세기 전에 시작된 회사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역사 자체가 얼마나 됐어? 자동차 역사 얼마나 됐니? 120년쯤 됐다고 하지? 100년 좀 넘는데 렌터카가 1세기를 넘었대. 이거 좀 대단하지 않나? 1세기 전에 도대체 차가 뭐가 있었어? 그때 대체 무슨 차를 빌려줬을까요? 포드 모델 T 뭐 이런 거 있잖아. 포드 모델 T를 처음에 12대를 갖고서 그걸 빌려주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 일단 차 모는 방법부터 가르쳐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운전면허증이 있긴 했나?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 병이 심각하긴 하네요. 이게 아마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자세히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히틀러 다 겪었어. 거기에 뭐 대공황, 뭐 오일 쇼크, 리만 사태, 뭐 이런 거, 금융위기 이런 것 때도 안 망했던 회사가 이번 로 바로 자빠진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 허츠는 렌터카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렌터카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뭐예요? 출장 갈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허츠도 당연히 그런 거 있었겠지만 허츠 하면 비즈니스 렌터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허츠가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에 65%는 공항에서 렌트가 나간 거래요. 뭐 지점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딱 내려서 바로 딱 그게 허츠인 거예요.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내리면 공항에 뭐가 보입니까? 일단 뭐 사인이 여러 개 있죠. 택시, 그리고 렌터카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미국 공항 다 그래요. 가보면 렌터카 버스가 계속 와. 뭐 허츠 버스, 뭐 달라스 버스, 뭐 스리프티, 뭐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거 오죠. 그 회사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허츠였어요. 이게 허츠의 자회사였어. 계란을 막 나눠서 담는 이런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바구니에 그냥 다 몰빵을 한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저 같은 정말 일개 투자자들도 일개 개미, 요만한 개미인데도 이거 하나만 하면 좀 안 되겠는데? 하면서 뭐 테슬라도 하지만 애플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 바보 아니냐? 뭐하러 이렇게 비슷한 걸 한 대에 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애초에 렌터카 회사들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기까지 갈 것도 없어. 저는 어쨌든 10년 전부터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10년 전에 해외 나가서 렌터카에 가면 가만히 있자, 어떤 렌터카가 가장 좋을까? 이러면서 렌터카 창고에 가서 어떤 차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 렌터카 직원이 봅니다. 위아래로 딱 보고서 좀 전까지 싼 차가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고객님한테 맞는 거 벤츠 딱 하나 남았네요. 이러면서 원래는 하루 100만 원인데 특별히 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공항에서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다시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 이렇게 못 하잖아. 아무리 비싸도 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렌터카 사업이라는 게 마진이 엄청 높았죠.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죠. 요즘은 렌터카닷컴 이런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잖아요. PPL인가요? 아니 렌터카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뭐만 하면 PPL이라고 하시는데 이 문맥을 좀 읽고서 PPL이라고 해야지. 너무 고지고대로 말해서 그런가? 그럼 렌털카닷컴 뭐 이렇게 하면 괜찮나?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게 다 렌터카를 비교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츠를 골라서 보는 게 아니고 단돈 100원이라도 싼 업체를 찾아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싼 게 아니에요. 허츠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다른 업체는 5만 원입니다. 전에는 나는 그냥 허츠에서 빌릴래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뭘 사더라도 최저가 검색을 꼭 하잖아요. 그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물 보면 어떤 쇼핑몰인지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제일 싼 데를 선택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허츠는 그나마 좀 알려진 브랜드라서 나은데, 다른 업체들이 막 망할 지경이 되면서 치킨 게임을 하게 되죠. 다 같이 망할 지경이 되니까 허츠가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다 모여봐라 이러면서 막 인수를 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론 그렇죠. 뭐 잘하는 업체 몇 개 이렇게 인수해서 그래서 가격을 다 같이 올리면 되잖아.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지나치게 희망적인, 여기 기사도 있어요. 놀랄 만큼 옵티미스틱하대. 놀라울 정도로 희망적으로 전망을 내다봤대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무모하게 투자했다는 거죠. 그냥 경쟁사를 이렇게 다 인수하면 경쟁 안 해도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경쟁은 훨씬 더 심화됩니다. 누구랑 또 경쟁했겠어요? 당연히 우버랑도 경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거기에 이제 공항 버스들이 쫙 줄여 있잖아요. 지하로 가면 지하철이 있어. 근데 미국에 가보면 버스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면 야, 요거 좀 고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버스가 없진 않아. 그런데 LA 코리안타운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저씨 여기 코리안타운 가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코리안타운 자체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어디서 타요? 코리안타운 가는 버스 있어요? 그럼 없습니다.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한 30분 이상 기다려서 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면 되죠. 택시도 없습니다. 미국에 택시 있긴 있는데 거의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미국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냥 싹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렌터카 잘 됐겠죠. 공항에 왔으면 무조건 렌터카 빌린다. 대충 그런 식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우버가 워낙이 잘 돼요. 우버는 그냥 핸드폰으로 띡띡띡 누르면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그거 그냥 택시 길에 널려 있는 거 이렇게 손을 딱 드는 순간 딱 여기 서잖아. 우리는 사실 우버가 혁신이 아닌데 미국에선 완전 혁신인 거예요. 내가 부르는데 차가 5분 안에 와? 야, 혁신이네. 어디든 휙 가? 야, 진짜 혁신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값보다 절반이야? 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나오고부터는 굳이 렌터카를 안 빌리는 거죠. 렌터카 빌리면 빌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심 같은 데 가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국도 도심이 점점점 이렇게 심화되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널널한 데 그냥 훅 이렇게 주차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비싸고 멀리 주차하고 걸어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우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미국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됐고 렌터카 잘 안 빌리게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투로라는 서비스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SK가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거는 자동차의 에어비앤비 같은 거예요. 개인이 내 차를 렌터카처럼 빌려주는 거죠. 보통 미국은 공항에서 딱 내리면 렌터카 빌리는 데까지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돼요. 10분 이상 가야 됩니다. 정말 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렌터카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공항도 옛날 건물이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투로는 한 2, 3만 원 내면 공항까지 탁 차를 갖다 줍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도 공항에서 탁 반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차도 훨씬 좋아. 그러니까 투로하고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늘었고 수익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행객은 계속 증가하는 증가세였습니다. 최근만 해도 글로벌화해서 서로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휴가 때는 그냥 해외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제주도 가느니 그냥 미국이나 가자. 이건 좀 오반가? 제주도 가느니 동남아 가자. 다들 그랬잖아요. 해외로 전 세계로 한국 탈출의 해 해갖고 전 세계로 나가고 한국 방문의 해 해서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냥 인천공항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고 정말 나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이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되게 옛날 일 같은데 불과 올해 1월, 2월만 해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대로 가면 장밋빛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늘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렌터카 사업은 차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차를 사서
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모든 자동차를 현금 주고 그냥 딱 사는 게 아니야. 사실 그러게 하긴 너무나 비싸지, 차가. 그러니까 리스로 빌리는 겁니다. 그걸 렌터카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사람들한테 렌터카 돈을 받아서 그걸로 리스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차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차값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1억을 빌렸어. 그럼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갚아야 갚을 의지는 보이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그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부채가 도대체 얼마일까?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23조입니다. 부채가 23조야. 이 허치가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23조 부채를 갖고 있는데 1000억을 또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익이 가능하냐? 사실 이 부채는 대부분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서 빚어지는 그런 부채였겠죠. 자동차 담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빌려준 건데,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자동차를 매각해도 이 부채를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중고차를 누가 사겠어요, 미국에서? 당장 회사를 못 나가는데 실업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중고차도 몇 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10,000대? 20,000대? 40만 대 갖고 있습니다. 리스비를 낼 수가 없게 되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대요. 리스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리스로 차 사실 때 2번, 3번 고민하셔야 돼요. 40만 대면 말이 40만 대지, 현대차가 한 달에 파는 차 전체를 모아보면 40만 대쯤 돼요. 이거 어디다 팔아? 얼마 전에 그 타다가 문 닫으면서 1000대 파는데 그거 파는데도 만만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40만 대 어디다 팔지? 그렇게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 뉴스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2등이 에이비스잖아요. 에이비스도 당연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렌터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차를 수십만 대씩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 요인에 너무나 취약해져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당장 리스비를 못 내니까. 근데 반면에 투로나 이런 서비스는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차는 다 사용자들이 갖고 있고 빌려만 주면 되니까 이건 경쟁이 안 되죠. 우버, 리프트 이런 거 나오면서 기존 미국 택시들 다 망했거든요. 근데 투로 같은 서비스가 여러 개 나오면서 지금 렌터카 업체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로 허츠가 정말 망해버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요. 약간 아이코닉한 브랜드니까 누가 인수하든 어쨌든 인수를 해서 살리지 않겠나 하는 거죠. 잘못된 보도도 있는데 파산이 아니라 파산 보호 신청이잖아요. 이게 결국엔 돈 갚는 걸 좀 유예해달라 라는 거고요. 사실 허츠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간 3조 원 절약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올해 1월, 2월은 아주 매출도 좋았어요. 아 이제 허츠 살아나나요? 하다가 뒤통수를 빵 맞고 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골로 딱 보내주신 거죠. 아 이게 남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여기 주가 보면은 한때는 100불이었어요 100분의 1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주식 들고 있었으면 진짜 야 이거 내가 한강을 가야 되나 이걸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허츠가 살아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버, 리프트, 투로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렌터카 사업이 엄청난 위협을 받은 게 맞죠. 근데 요즘 상황에선 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우버를 탈 수 있겠어요? 일단 다른 사람이 운전하잖아. 운전하는 차에 내가 탄다. 이게 우버 운전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택시 운전사가 여러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우버를 어떻게 타겠어요? 일단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일단 게다가 집을 나가지조차 못하는데 다 폐쇄됐는데 우버 타고 어딜 가겠어.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뭔가 공유한다 이런 건 그냥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회사들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모두 재택근무에 그냥 나라 전체가 문을 걸어 잠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봉쇄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잘 잡았으니까 체감을 못 하는데, 다른 나라 미국은 특히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우버, 리프트,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워크도 지금 이런 공유 경제들 이거 다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싶어요. 그냥 뭐랄까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참 고마운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렌터카도 다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렌터카는 지금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롯데 렌터카 보면 지금 그린카를 운영 중이죠. SK 지금 소카이 2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는 그분이죠, 그분. 네, 어쨌든 우리나라 렌터카 산업은 그래도 희한하게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만 보면 되게 똑똑해요. 이 미래를 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졌지? 앞으로는 렌터카 사업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큰 변화의 물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일 겁니다. 변화의 시기에서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막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해서 온라인에서 100만 구독자 딱 만들면은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겠죠? 아닌가? 허치 주식 1,000원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허치가 망하겠어 설마? 일단 한번 사주세요. 아니 내가 사면 더